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구조체랑 구조체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하는 거 같이 해봤고요. 자,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일단 자료 구조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라는 게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최초로 사용했던 게 이제 변수였고요. 자, 이런 변수들이 저장할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변수가 많아지니까 적은 변수로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배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근데 배열은 이 같은 자료형만을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자료형으로 모은 것을 표현할 때는 예를 들면 사람, 그죠? 나이, 이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두 개를 한 번에 저장할 수는 없죠. 배열에다가 자료형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한 묶음으로, 배열처럼 한 묶음으로 하고 싶어서 쓰는 게 이제 구조체라는 거였죠. 자, 근데 이 사람을 정의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개발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 언어 컴퓨터에서는 이런 자료형을 미리 마련해 놓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개가 필요한데 컴퓨터한테 이제 미리 이렇게 언지를 해놓는 거죠. 내가 스트럭트 퍼슨이라고 얘기하면은 컴퓨터에 너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자료형을 이용해서 나 지금 사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자원을 사용할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자, 자원이 이제 20, 홍길동 이런 식으로 배열처럼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배열과 다른 점은 배열은 순번,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 접근을 하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점을 이용해서 구조체 안에 선언된 이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멤버 변수는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 두 개의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요것도 하나 언급을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얘는 이 홍길동이라는 이 문자 그대로의 이 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특수한 상수의 영역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안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네임에 저장되는 건 홍길동 문자 자체가 아니라 홍길동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저장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캐릭터 20개가 저장될 수 있는 20바이트 공간에 실제로 홍길동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기만 할 때, 홍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력만 할 때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고치기도 하고 하려면은 배열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개의 차이를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좀 간편하게 그냥 우리가 문자를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문자를 저장하려면 배열로 저장하셔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잠깐 다시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이 만들어졌고
구조체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배열도 1, 2, 3. 자, 그러면 인트 3개, 그죠? 자, 근데 배열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또 생길 수 있죠. 하다 보면 4, 5, 6, 7, 8.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또 여러 개 생기다 보면은 동일한 문제. 배열이 너무 많아진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배열 안에 배열. 그래서 이 3개의 배열, ARR 1, 2, 3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료형은 자, 여기는 정하기 나름인데 여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3이 들어가야 돼요. 왜? ARR 1, 2, 3가 3개짜리니까. 그래서 int 3개짜리를 여러 개 저장하겠다라는 의미로 2차원 배열을 쓴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int 3개짜리 배열을 3개 저장하는 배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여러 개의 배열을 하나의 변수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struct person 역시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뭐 20 걱정.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점점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역시 변수처럼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얘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다? 배열을 2차원 배열 만들듯이 얘도 구조체를 배열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배열을 5라고 할게요. 자, 3개고요. P2, P3, P4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다. 여기 자료형은 어떻게 된다? 저장하고 있는 이 하나 낮게 요 개별 데이터 유형이 struct person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구조체 배열. 요거는 배열의 배열. 그래서 이거를 뭐 2차원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2차원 배열은 배열이 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덱스를 2개를 넣어야죠. 그죠? 큰 배열, 작은 배열. 그죠? 큰 배열 몇 번째, 작은 배열 몇 번째. 그래서 2개의 인덱스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요거 6을 꺼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ARR 4죠. 4. 여기 2차원 배열이니까. 그러면 그 작은 배열이 이제 두 번째 작은 배열이죠. 그러면은 여기선 배열을 선택을 해주고, 배열이 하나 선택됐으면 그 작은 배열 안에서 몇 번째 데이터냐, 하나, 둘, 셋, 세 번째니까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2개 넣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일단 넘어갈게요. 안 나온 것 같은데 0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고요. 자, ARR5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체 배열인 거죠. 배열 안에 구조체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꺼내는 건 동일한데 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꺼내고 나니까 또 배열이 나와서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한 거고요. 요 구조체 배열 같은 경우 꺼내고 나니까 구조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체 사용 방식인 점 연산자 이용해서 멤버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 30이 나오고, 자, 얘가 왜 0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소가 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3개를 저장하는 배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6이 꺼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 배열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구조체 배열과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런 거 지금은 다 정적 할당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동적 할당으로 하려면 자, 배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인트 3개짜리 배열, 자, 요거를 동적 할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mrlog을 이용해서 요거 배열의 그 자료형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 사이즈 오브 가르치고 여기에다 넣어주시고, 길이에 해당하는 요것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곱하기 뒤에. 이거 그냥 공식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죠. 내가 인트 3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여기다 인트 넣고 길이는 3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인트가 3개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얘가 찾아올 수 있는 주소값을 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해를 하고 쓰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뭐랑 맞춰주시면 된다? 요거랑 이 자료형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6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자료형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거 사이즈 오브에 들어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넣고 별 붙여주시면 돼요. 그쵸?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인트가 아니라 캐릭터 10개짜리를 만들고 싶다. 동적 할당으로. 그럼 mrlog 하신 다음에 사이즈 오브 뒤 안에 여기도 뭐 넣으면 된다? 캐릭터 넣으시면 되고, 뒤에는 10개 만들고 싶으면 10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주소를 줄 텐데, 주소를 저장할 때 이 주소 타입을 뭘로 하면 된다? 사이즈 안에 들어있는 요거 자료형 있죠? 여기에다 별 붙여서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식처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 주소 타입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주소를 가지고 포인터 찾아갔을 때 역첨조 했을 때 1바이트씩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맞춰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동적 할당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2차원 배열 동적 할당도 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2차원 배열 동적 할당까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한번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짜리 위에서 한 것처럼 3개짜리 인트 배열을 3개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동적 할당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동적 할당을 할 때는 자, 인트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인트 3개짜리 공간 하나, 그러니까 배열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몇 개? 3개가 필요한 거죠. 3개 더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다고 막 인트가 9개 이렇게 쪼개져서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딱 계산돼서 뭐 27이면 27, 뭐 30이면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인트를 막 3개씩 3번 막 2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메모리를 짜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는 30이면 30, 20이면 20, 어떤 계산된 결과 값이 나와서 이 값만큼 연속된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 딱 그거 하나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인트가 몇 개짜리다 이런 거는 절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결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포인터 변수 있죠. 이 자료형에 의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뭘 쓰시냐에 따라서 여기다 20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인트 5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 20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고, 이걸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는 인트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인트형 포인터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2차원 배열이니까.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차원 배열에서 1차원 배열의 개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안 붙인다 그랬죠? 이렇게 변수 뒤에다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요거는 이제 이 변수가 인트형 포인터 3개짜리인지 아니면 인트 3개짜리에 포인터 변수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포인터 변수 만들 때는 이렇게 가로를 쳐준다 그랬죠.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생김새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막 엄청 힘들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럼 구조체 동적 할당 볼게요. 일단 하나, 구조체 하나 동적 할당 하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 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구조체 하나를 동적 할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동일하게 mrlog을 이용해서 이 구조체가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크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기다 넣을 텐데, 그렇죠? 직접 구하지 말라 그랬죠. 인트 4바이트, 캐릭터 포인터 8바이트에서 12바이트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12바이트라고 계산했다고 해서 꼭 12바이트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사이즈 오브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컨스트럭트 곱하기 1인데 이거 1을 굳이 안 해도 되죠. 한 개 만들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사용할 때는 동일하게 요거 그래서 별 붙인 다음에 요거는 뭐 pp라고 할게요. 이렇게 pp1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개짜리. 그리고 구조체 배열 이렇게 3개짜리다. 이런 식으로 동작 할당할 때는 여기다 곱하기 3만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뭐다? 3개짜리 스트럭트 퍼스는 3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같이 배열과 뭐 2차원 배열, 구조체 배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다시 되짚어 갔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문법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자료 구조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구조체니 배열이니 이거 다 자료 구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어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 말고 직접 자료, 데이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것인가 고민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자료 구조라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서 그치지 않고 요거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법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조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그래서 자료구조 학문이라는 것이 발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리스트, 스택,
q, 트리, 그래프 등등등, 힙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다 하려면 이 리스트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까지 했던 시연어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스택이랑 큐는 사실 이제 리스트의 그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가 리스트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리보다 좀 더 복잡한 게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막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직결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막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그 어떤 기본기, 프로그래밍 그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프로그래밍 하시는 것과 모르고 하시는 것은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가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기본 소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료 구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대충 했던 내용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구조체 연습 문제라고 해서 드렸었어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1, 2번을 한번 풀어볼 수 있거든요. 1, 2번. 1, 2번까지는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기참조 구조체라는 건데,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1, 2번을 여러분들 먼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학생 정보를 저장해요. 이제 학생 정보는 3개, 학번이랑 이름, 나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2명의 학생을 구조체에 이용해서 2개의 구조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번 다 하시면 이제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1번에 대한 내용에 답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여기 답 있다고 1번 건너뛰지 마시고 1번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학생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의 담임 선생님 정보까지 저장하고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보세요. 1번부터. 이제 한번 요거 같이 쭉 진행을 해볼게요. 구조체를 이용해서 학생의 정보 3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학생 구조체를 먼저 만들게요. struct student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고요. 자, 처음에는 학번이니까 number no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자, name 그리고 나이 age 이렇게. 자, 이제 2명의 학생을 만들려면 struct student S1이라고 할게요. 1 한길동 20살. 두 번째
2번 홍길순 21살.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부주제를 이용해서.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출력을 하거든요. printf 학번 땡땡 줄 바꿔주시고 s1.no 이름 나이 네임 에이지 여기는 %s 이렇게 하면은 요거 s2 이거 겹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출력도 해봤습니다. 홍길수는 요거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똑같은 기능이 두 번 이상 쓰이니까 함수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print stu 함수로 만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S1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S1은 받아주면 되죠. 스튜던트 S1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가 학생을 출력하려면 이렇게 세원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print stu 홍길동 S1 넘기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는 S2 이렇게 넘기면 되죠. 지우고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학생 2명의 정보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수까지 이용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각 학생들한테 담임 선생님 정보를 저장을 해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학생 홍길동이 STU1이고 홍길순이 STU2인데 이제 홍길동 STU1한테 너 담임 선생님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자신의 정보 이 세 개 홍길동 자신의 정보 말고도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의 정보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STU1이라는 구조체에서 이 해당 학생의 선생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요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 정보 홍길동이면 이제 STU1이죠. 그러려면 이제 STU1 안에 세 개의 정보 말고도 45살 역사 이순신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학생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담임 선생님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자, 뭐 일단 나이 TAG라고 할게요. 담임 선생님 나이. 과목 T 서브젝트. 담임 선생님 이름 T 네임. 이러면 이제 이 구조체는 학생 정보와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 정보를 같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 이제 여기다 우리가 넣어줘야겠죠? 이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 나이는 45살이고요.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의 과목 서브젝트는
역사고요.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의 네임은 이순신이다. 자, 그리고 홍길수는요? 홍길수의 담임 선생님은 52살 체육 임꺽정. 다음 여기도 여기는 이제 STU2죠. 홍길순이니까 이 홍길순의 담임 선생님 나이는 52살이고요. 과목은 체육. 이름은 임꺽정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 나이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역시 프린트F로 이런 포맷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는 %s 홍길동의 이름이니까 stu1.nam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 나이잖아요. %d로 해주고 여기 줄바꿈 해줄게요.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 나이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과목 이름 두 개는 %s %s. 자, 이제 여기는 과목이 T 서브젝트죠. 선생님 과목 T 서브젝트. 선생님 이름 T 네임.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의 이름과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 정보를 한 번에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홍길동 꺼냈으니까 홍길순도 할 수 있겠죠? 홍길순도 이렇게 해서 요거 STU2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네, 역시 이거 역시 아까랑 동일한 이유로 똑같은 기능이 두 번 쓰이고 있잖아요. 이거 출력하는 거 역시 함수로 만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거 함수로 만들게요. 아까처럼 프린트 STU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제 STU1이라는 게 없잖아요. 퍼슨 스튜던트죠. 스튜던트. 됐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출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출력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 STU STU1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역시 홍길순 역시 프린트 STU 함수에다가 홍길순이 정보만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 정보잖아요. 그럼 이 학생 정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학교는 조금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이 담임 선생님이 자꾸 바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담임 선생님이 딱 배정이 되면 1년 동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한 이 학교는 좀 특수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담임선생님이 좀 바뀐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의 담임선생님이 이순신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임꺽정이랑 이순신 둘이 반을 바꾼 거죠. 반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도 이제 홍길동의 담임선생님이 임꺽정으로 바뀌었고 홍길순의 담임선생님이 이순신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잘못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바꿔줘야겠죠. 더 이상 홍길동의 담임선생님이 이순신이 아니라 임꺽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임꺽정 이렇게 바꿔야겠죠. 근데 여기만 바꾸면 안 되죠. 이러면은 임꺽정은 원래 52살인데 나이,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버리면 임꺽정이 역사 45살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데이터 정확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라도 잘못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임꺽정으로 바꾸기로 했으면 이거 역시 체육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거 역시 52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바꾸거나 바꾸는 것을 까먹거나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임꺽정이라는 사람 이 정보 자체가 잘못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심하게 빠짐없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꿨어요. 얘도 바꿔야죠. 이제 여기가 45 뭐죠? 역사 이순신. 하나라도 잘못 바꾸면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홍길동의 담임선생님이 이제 임꺽정이 되는 거고 홍길순의 담임선생님이 이순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이제 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요. 이렇게 기껏 우리가 바꿔놨는데 틀리면 위험하니까 세심하게 바꿔놨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또 바뀌어요. 그럼 우리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다시 40으로 바꿔야 되고 역사 이순신 이걸 또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됐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 정보를 3개만 다루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선생님 정보를 10개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못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지는 거고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이제 선생님 정보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그래서 낱개로 관리하면 이렇게 힘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하나 써서 학생의 정보를 다루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선생님에 대한 정보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구조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다닐 일은 없죠. 이건 이 셋 다 이순신 선생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의 데이터로 표현할 때 이거를 구조화해서 다루는 게 좋다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에도 적어놓은 게 구조체라고 되어 있죠. 학생이 선생님의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낱개로 가지고 다니면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3개를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조 차트도 만들어야겠죠. 티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처는 이 3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거죠. 자, 뭐 여기서는 이름을 이 학생의 에이지랑 선생님의 에이지를 구분하려고 t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죠. 이거 3개는 어차피 선생님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니까 t 지워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요거 3개의 변수를 갖는 대신 뭐만 가지면 된다? 학생이 struct teacher 그리고 뭐 t1 정도로 변수명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선생님의 정보를 저장할 때 이렇게 빨간 줄이 뜨죠. 더 이상 TAG, 뭐 T 서브젝트 이런 거 없잖아요. 대신 학생이 선생님의 정보를 이제 구조체로 갖게 되니까 이 선생님 구조를 하나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struct teacher T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순서대로 선생님의 나이, 과목,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45살, 역사, 이순신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한 분 더 계시죠, 선생님? 52살, 체육, 임꺽정 이렇게 선생님 2명 만들었습니다. 구조체로.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이 이순신이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TU 이게 T1이라고 하지 말고 티처라고 하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변수명을 티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STU1 티처 정보에다가 뭘 연결해주면 된다? T1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됐죠? 자, 홍길순 역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의 정보를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 정보를 이렇게 구조화했잖아요. 그렇죠? STU2.teacher를 T2로 연결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출력해주는 부분 볼게요. TAG, T 서브젝트 이런 거 없어졌죠. 대신 뭐냐면 이제 teacher라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STU1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선생님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일단 그 학생을 지목을 한 다음에 그 학생의 멤버 변수 중에 teacher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자, 지목을 했더니 이게 뭐예요? 구조체잖아요. 그럼 얘도 뭘 갖고 있다?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의 나이가 궁금하면 teacher 여기도 ag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STU1에 선생님의 과목 STU1에 선생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타고 들어가가지고 꺼내면 돼요. 자, 됐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홍길동의 담임선생님 정보, 홍길순의 담임선생님 정보인데 이제 뭐가 편합니까? 다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프로그램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은 일일이 하나씩 바꿔야 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2, 1 이렇게 바꾸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훨씬 편해진 거죠. 선생님 바꾸는 게. 이러면 이제 홍길동의 담임선생님이 임꺽정이 되고 홍길순의 담임선생님이 이순신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우리는 이렇게만 바꾸면 되잖아요. 훨씬 편해졌죠. 그렇죠? 실수할 염려도 별로 없고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건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둘의 나이가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훨씬 편해지잖아요. 코드를 관리하기가,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지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까 했는데 그냥 요거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3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짝꿍.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선생님 정보를 물어본 거였고요. 저장해놓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의 선생님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학생의 짝꿍 정보를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문제를 내본 겁니다. 3번. 지금 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출력문만 가져올게요. 자, 요건 이제 지웁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학생 하나한테 학생의 짝꿍 정보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짝꿍도 똑같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길동이의 짝꿍도 뭐 번호가 있고 나이가 있고 이름이 있겠죠. 길동이도 번호가 있고 나이가 있고 이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 요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요 방식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선생님 정보 대신 뭘 넣으면 됩니까? 스튜던트 넣으면 되죠. 스튜던트. 자, 여기를 스튜던트라고 놓고 짝꿍이니까 메이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스트럭트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 없죠. 왜? 이미 여기 있으니까. 이거 자체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여기도 이제 메이트로 바꾸겠죠. 이렇게. 그리고 메이트의 넘버. 그죠? 왜냐면 출력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짝꿍 번호, 짝꿍 번호, 짝꿍 나이, 짝꿍 이름. 자,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메이트 넘버, 메이트 에이지, 메이트 네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스트럭트 티처 대신 뭘 만들면 된다? 짝꿍으로 사용될 스튜던트 S1, 스튜던트 S2. 자, 그래서 첫 번째 STU1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STU2, STU3. 그래서 학생 3명을 만든 거죠. 2번, 3번. 여기는 21살 홍길순으로 하고요. 자, 3번 학생 23살로 하고 이름은 황진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총 3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홍길동, 홍길순, 황진이. 구조체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거는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를 넣는 거고, 요거는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값을 넣는 거고. 배열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1, 2, 3을 먼저 넣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3개짜리 만들어 놓고 뭐 0번째에다 1 넣고, 그렇죠? 1번째에다 2 넣고 2번째에다 3 넣고. 그렇죠? 요 방식이 요거고, 요 방식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구조체를 만드는 거는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자, 요거 혹시라도 요거랑 생김새 달라가지고 혼란스러우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학생 3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짝꿍을 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길동의 짝꿍을 길순위로. 요건 이제 필요 없죠. STU2 여기 만들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STU1 여기 STU1 얘가 홍길동이잖아요. 그죠? 홍길동의 짝꿍 요 메이트죠. 메이트를 뭘로? STU2가 홍길순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연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제 제가 실행을 해볼 건데요. STU2를 여기 출력을 해야겠죠. STU1을 넘겨주면 홍길동이 넘어가면서 홍길동의 이름과 홍길동의 짝꿍 정보들을 출력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실행하자마자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자, 에러가 났고요. 자, 뭐 여기서 여기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메이트는 정의되지 않은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구조체 하는 것처럼 지금 해봤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스트럭트 스튜던트라는 거 컴퓨터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시겠나요? 컴퓨터가 이 자료형을 보는 순간 자, 얘는요 4바이트라는 걸 알아요.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는 게 딱 보고 메모리 할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4바이트를 할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컴퓨터가 딱 보면 알죠? 인트. 요것도 4바이트라는 거 알죠? 요거 8바이트라는 거 알죠? 주소니까. 자, 여기서 3개는 알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보는 순간 컴퓨터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뭐지? 이거 몇 바이트짜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컴퓨터가 발견하게 되면 참고하라고 만든 게 이 정의죠, 이거. 그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컴퓨터는 이 자료형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3개까지 파악이 됐어요. 제가 컴퓨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쓰라네. 이거 뭐지? 하면서 보니까 여기 있어. 힌트가 있어. 제가 지금 컴퓨터예요. 그럼 여기 얘는 4바이트, 8바이트 하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나가겠죠. 컴퓨터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나와요? 스트럭트 스튜던트가 또 나오죠. 아직 이거 파악 안 됐잖아요. 스트럭트 스튜던트라는 자료형을 컴퓨터가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직 모르죠. 이게 뭔지. 만약에 여기 밑에 인트 뭐 a 이런 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컴퓨터가 이걸 파악하고 이제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파악 완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스트럭트 스튜던트라는 거를 발견을 했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따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발견하면 다시 처음부터 따지게 되겠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정의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기 전에 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가 끝까지 파악이 안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이 똑같은 구조체 정의할 때 안에다 또 쓰면은 이러면 끝이 안 난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인 구조로. 정리를 하면 같은 구조체, 그러니까 어떤 구조체는 자신과 동일한 구조체를 그 안에다가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뭐 그렇다고 아까처럼 변수 3개 이렇게 뭐 메이트의 번호, 메이트의 에이지, 메이트의 이름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또 따로 관리하기에는 아까 우리가 너무 불편한 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조체 하나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같은 거는 또 못 쓴대요. 지금 그런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짝꿍 정보를 표현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식하게 여기다가 똑같이 생긴 구조체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student2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짝꿍 한 명 더 만들려고 하면요, 그렇다기보다는 잠시만요. 요런 구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짜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구조를 두 번 만드는 중복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이렇게 같은 구조를 다른 구조체로 표현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을 쓰지는 않아요. 자 대신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런 방식을 써요. 자, 이 여러분들 집에 금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금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 금고는 여러분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여러분들 건데,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 저기 보관소 같은 데다가, 귀중품 보관소 같은 데 맡겼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에는 현재 금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보관소에 맡기면 이 보관소 키를 우리가 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관소 키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집에 금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없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죠? 키가 있으니까 언제든 가서 열어가지고 꺼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이 금괴는 제게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언제든지 찾아가서 꺼내올 수 있으니까. 그죠? 요런 개념이 뭡니까? 데이터는 여기 따로 있고, 여기에 어떤 주소값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집안에다가 금괴를 놓지 않아도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이 구조체를 직접 선언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데이터 3개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구조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문법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똑같은 구조를 이 구조체 안에 넣고 싶어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짝꿍을 표현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럼 얘를 이 안에다가 저장하지 말고 다른 데다 저장해 놓고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값만 넣어 놓으면 어쨌든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든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별을 붙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구조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주소입니다. 주소. 여기 스트럭트 들어갔다고 무조건 구조체가 아닙니다. 여기 별 붙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얘는 주소 저장 변수예요. 주소 8바이트짜리 주소값 저장하는 변수고, 그 주소를 찾아갔을 때 그냥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이건 힌트인 거죠. 자 어쨌든 주소값이잖아요. 주소값은 크기가 정해져 있죠. 8바이트.
비주얼 스튜디오에선 4바이트.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거를 봤을 때 계산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스트럭트 스턴트 이 크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소값이 들어올 수 있는 8바이트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요 구조체를 만들 때 여기서 헛돌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 주소값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다고는 말 못하죠. 주소값 찾아가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찾아가면 얻을 수 있는 참조값, 그 주소값을 넣어놓고 있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조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점들을 그대로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랑 똑같은 구조를 멤버로 갖고 싶은데 구조체 형태로 못 가지니까 주소 형태로 갖는 거. 주소를 우리가 보통 이제 참조값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참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걸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기 참조 구조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 자료 구조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일단 우리가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이 안에다가 또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효과를 문법적인 구조 그 문제점을 피해서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소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메이트가 이제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구조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조체가 아닌데 이 메이트에 점 붙여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이 점이라는 건 구조체 뒤에 붙어서 그 구조체의 멤버를 접근할 때 쓰는 연산자잖아요. 근데 메이트는 더 이상 구조체가 아닙니다. 그냥 주소일 뿐이에요. 주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할 수 있어요. 주소인데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조체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표현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점은 못 씁니다. 왜냐면 이 STU1의 메이트는 구조체가 아니라 그냥 주소예요. 주소. 대신 얘를 참조를 하게 되면 주소잖아요. 그죠? 주소를 참조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요렇게 가로를 쳐줘야겠죠? STU1의 메이트 이 주소값을 앞에 별 붙여서 찾아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 스튜던트 구조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이 전체가 구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메이트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구조체 뒤에 이렇게 점을 붙이면 이제 해당 구조체의 멤버 변수인 NO를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주소 찾아가는 연산자에는 제일 나중에 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주소를 먼저 찾아서 구조체를 찾아낸 다음에 해당 구조체의 멤버 NO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컴퓨터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럼 순서가 안 맞잖아요. 얘가 제일 나중에 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가로를 쳐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먼저 연산이 되겠죠. 원래 가로 안에 있는 연산이 우선 연산선이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찾아서 나온 구조체에다가 멤버 접근 연산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표현 좀 복잡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도 에이지를 바로 접근 못해요. 메이트는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구조체를 찾아내려면 별 붙여서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조체를 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나이도 똑같아요.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져오는 위치는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그럼 STU mate 여기에 대해 저장을 하는 게 지금 STU2잖아요. 그렇죠? STU2는 구조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mate는 구조체 아닙니다. 주소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안 되겠죠.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해야 되는 거는 STU2가 아니라 STU2의 주소를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제 잘 돼요. 홍길동의 짝꿍은 두 살 이거 살 뺄게요. 번호니까. 자, 홍길동의 짝꿍은 2번 21살 홍길순이죠. 홍길동의 짝꿍이 바뀌어서 이제 황진이로 바꿔야 돼요. 그럼 황진이의 주소를 홍길동의 메이트 이 변수에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황진이로 바뀌죠. 3번 23살 황진이. 다시 바꾸려면 2번 홍길순 2번 21. 아까 선생님 정보를 바꾸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이 표현이 어렵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해요. 이 표현이 너무 보기가 좀 그래요. 눈이 어지럽고. 그래서 이걸 좀 편한 표현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인터 연산을 배열 표현으로 하면 더 편한 것처럼 자, 이 구조체 포인터, 그러니까 구조체의 주소값을 찾은 다음에 점 연산하는 거.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나와야겠죠. 그죠? 다시 어떤 구조체 주소가 있을 때 얘는 그 자체로 구조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한 주소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참조를 해야 되죠. 먼저. 그래야만 구조체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구조체를 여러분이 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조체는 여러 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조체 멤버 연산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점 연산. 그러니까 구조체 주소는 반드시 두 개의 연산이 같이 나와요. 역참조로 구조체를 먼저 찾아야 되고 찾은 구조체를 점 연산으로 멤버 연산을 해야 된다. 그게 이거죠. 그죠? 이게 구조체 주소인 거고요. 얘를 별로 역참조를 하고 그래서 역참조로 찾아낸 구조체를 멤버 연산으로 가져오는 것까지.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점 연산이랑 요거 별표, 역참조 연산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연산 우선순위를 얘가 먼저 가져가 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부득이 괄호까지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더 편한 표현법이 나옵니다.
이 구조체 주소에 관해서 편한 표현으로. 그게 자, 이 화살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왼쪽이 구조체 포인터일 경우에, 구조체 주소일 경우에 역참조와 멤버 연산을 한 번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는 age, na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여러분이 점처럼 쓰시면 되는데 언제 쓴다? 왼쪽이 구조체가 아니라 구조체 주소일 때. 구조체 주소, 구조체 포인터 같은 말이에요. 구조체 포인터일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역참조와 점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나오는데 여기 %S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황진이로 잘 바뀌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기 참조 구조체, 같은 구조체를 멤버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소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참조 구조체고요. 그리고 구조체의 주소 같은 경우는 항상 역참조와 멤버 연산, 점 연산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둘이 따로따로 하려면 좀 복잡한 표현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조체 포인터는 화살표로 점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요. 문제 하나 제가 드릴 거니까 그거 풀어서 구조체 포인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이것까지 이제 다 되면은 드디어 이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